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저 뭐야 공지해드린 뉴스타파에서 다룬 네네. 숙미 특집인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친미 엘리트들을 어떻게 키웠나 미국이. 네. 선생님 그거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저는 뭐 직접 보진 못하고 예. 그 기사로 봤는데 기사로. 네. 뭐 일각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속적으로 해방 이후부터 또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부터 네. 계속 한국의 엘리트층들을 미국으로 끌고 가서 네. 끌고 간 게 아니라 뭐 오라 그러면 당연히 달려갔겠죠. 예. 와서 교육시키고 거기서 흥미로웠던 것은 동아시아 뭐더라 하여튼 그 지금도 있는 그 김현수가 간 데 있죠. 동서문화센터. 아, 거기 졸업생들이 동문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안 되지만 60년대인가? 네. 70년대였나? 50년대가 60년대 그때 만들었다고? 하여튼 근데 2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국무부에. 국무부에 보고 와 진짜. 그러면서 기대를 표명하죠. 향후 계속 졸업생이 배출되면 이게 커질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해주겠다. 동문회를 미국이 지원해 준다. 야 이거 참 부러운데요. 네, 우리 동문회는 그런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정도로 얘네가 치밀하게 이 한국 내 친미 세력을 양성하고 지원해 왔다 하는 것이 그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죠. 그러니까 그 분류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우리랑 가까울 만한 사람, 그다음에 미래에 이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을 만한 사람.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뭐 대법원장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중요한 관료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도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네, 길들이려고. 네. 근데 거기에 뭐 넘어가서 완전히 저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도 많겠고, 예. 또는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친미 성향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 사람들이 대다수일 테고, 네. 뭐 극소수는 그걸 거쳤으면서도 계속 예. 자기 입장을 고수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분류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판명이 되면 일단은 조금 의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저 졸업생들 명단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빙산일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런 애들은 미국에 가서 교육 직접 받았잖아요. 거기 이제 그 1편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1편에. 이게 지금 이제 숙미 특집인가 그래서 이제 2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뉴스타파에 있습니다. 1편은 작년 8일로 때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2편을 이번 8일로 때 낸 건데 1편에서는 이제 USIA 이 두 단체들이 그러니까 미국 공보처 정보처 이런 거던데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국을 다뤘나. 그래서 이제 그 노태우 전두환도 데려가서 유학시키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링컨 달력 같은 거 만들어서 뿌리고 네. 여론조사 돌리면서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어떤가를 계속 검토하고 네. 문화사업을 펼치고 네. 영화도 만들어서 주고 그렇죠. 아주 왜곡된 영화들이더만요. 4.3 이거 다 빨갱이들이 한 거다 이런 조작 영화를 지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전두환이 어쨌든 그렇게 걔들 알선을 받아서 가서 미국의 그 어디더라 하여튼 군사 교육 기관에 거기 들어갔는데 받았더만요. 거기서 고문 기술까지 전수받고 고문 기술도요?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그래요? 그 남미 쪽에 고문을 엄청 했잖아요. 그 한참 민주화 운동 탄압할 때 그거 다 미국에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제3세계나 한국을 비롯한 남미 쪽 지도자를 군사 지도자들을 데려가서 그런 걸 다 가르쳤다는 거죠. 고문 기술, 자백받는 기술, 심리전하는 아닙니까, 기술. 진짜? 뭐 그리고 거기서 전두환이 1등했어요. 1등에서 최후 등생인가 그래요. 이놈이 그 돈만 밝히는 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벗겨진 게 아니라고 이게. 네. 나름 열심히 해서 그러네요. 미국 놈들 눈에 든 거죠. 눈에 들었구나. 두한이 이 새끼 괜찮네. 얘네들 한번 써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돈도 밝히고 이놈이 보니까 뭐 다 밝히는데 써야 되겠다. 머리에서도 밝힘 막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막 발광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두환을 쥐고 있다가 12.12가 터지자 전두환이를 이제 후계자로 내세운 거죠. 예, 이게 이 동서 문화센터 여기 출신 중에 백태웅 씨도 있던데 거기 학자가. 네, 학자들도 중요 포섭 대상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분은 산호맹으로 아주 그 유명한. 그렇죠. 네. 오피니언. 저도 고등학교 때 이분 글을 읽고 막 가슴이 뛰곤 했었는데요. 산업행 출신들이 꽤 있어요.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뭐 조국 대표도 산업행 출신이죠.
아 근데 여기 출신은 아니지 않나요? 거긴 아니죠. 아. 네, 근데 어쨌든 백태용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쪽과 관련이 네.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건데 그걸로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뭐 내지는 그쪽 출신들을 미국에서 의무로 양으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뭐 사실상 옛날로 예. 치면 사상범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유명 인사가로 부상했을까? 뭐 유엔 뭐 하던데 뭐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미국 변호사예요. 네, 괜히 네. 잘 나갑니다. 네네. 그렇게 잘 나가게 된 배경에 혹시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건 없었을까? 이런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좀 걔네들이 그게 꽃입니까? 학생 운동권들을 꼬시죠. 유학으로 막 꼬시는 거예요? 유학으로도 꼬시고 자리로도 꼬시고 합니다. 선생님도 유혹이 있었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는 밝힐 수 있다. 아주 저학년일 때는 네. 어떤 걸 경험하게 됐냐면 제 3학년 때니까 저학년도 아니네요. 이제 가두시 나갔다가 6월학 때 네네네. 유인물을 이만큼 들고 잡힌 거예요. 아 근데 유인물을 그만큼 들고 잡히면 3학년 때. 예, 3학년이면 9학년이죠. 9학년인데다가 유인물도 유인물 많네. 한 장이면 그렇죠. 주웠다 그러면 되는데 한 장도 사실은 걔들이 집어넣을 그렇죠. 수 있는데 이만큼 갖고 있었으니까 너무 많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그걸 나눠주는 위치에 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 비우고 뭐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오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훈방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훈방 조치로 예. 풀려났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경찰관 하면 부르는 거야. 내가 풀어준 거다 너. 그러니까 기억해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교환하자는 거야. 하여튼 그랬나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때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핸드폰이 없을 때죠. 어떻게 해서 또 연락이 왔어. 자기가 풀어줬는데 차 한잔 해야 되지 않냐고. 야, 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 관계를 이용해서 나는 풀어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 형사가 웃는 얼굴로 자기가 이제 선심 쓰듯이 풀어줬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러 갔어요. 그러자 이제 거기서 후배 중에 하나가 수배를 받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자수시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왜 하냐. 그러면 걔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달라. 미쳤냐?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커피값 당신이 내라 만나자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와버렸는데 그때 마음이 약해서 알려준다거나 협조하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네요. 그걸 가지고 협박하겠죠. 너 후배 팔았잖아. 예. 이게 이제 저학년 상대 방법이고요. 나중에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꽤나 이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됐을 때는 아주 친한 친구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안기부로부터 자수하고 자기들과 협력하면 그러면 유학 더하기 대학 교수까지 보장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온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 거기로 가셨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죠. 가셨으면 좀 편하게 사회적 명망가로서 잘 살았을 수 있죠. 대학 교수를 했겠죠. 근데 뭐 거절하다 보니까 근데 제 주변에 그 사람들 만나면 다 선생님 다 교수님이냐고 물어봅니다. 김태현 교수는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학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유혹이 있군요. 공안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보면서 이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판단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사회적으로 명망가들도 애들이 키워내고, 그렇죠. 명태균, 뭐 김충식 뭐 이런 애들도 키워내고, 우리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애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누굽니까 그 뭐 국동 그쪽에 뭐 김장원 목사인가요? 뭐 이런 애들이 또 큰 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 미국 선이라고. 소년보 이런 애들.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뭐 이거 얼마나 종교, 정치, 학계. 근데 뭐 정광훈이나 소년보 이런 애들은 키울 필요가 없고요. 그래요? 안 키워도 와서 이렇게 알아서 킵니까? 침 질질 흘리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키울 필요는 없고 이쪽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거물급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오피니언 리더들, 또 정치권에서도 비중 있는 인사들 그런 굵직한 사람들을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참 문익환 목사님 평전을 읽으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문 목사님도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사실 문 목사님이 1953년에 이 정전협정을 하던 당시에 통역관이었습니다. 이 양반하고 정경모 선생이라고 일본에서 돌아가신 이 두 분이 통역관들이었어, 둘이서. 통역을 막 하다가 이 양반들이 그런 일말의 민족적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과정을 밝혀요. 그리고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이분들이 통일운동에 나서고 그렇죠.
결국은 정규봉 선생이랑 같이 방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죠. 예. 통일의 문을 열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 미국 유학은 갔다 왔지만 네. 미국이 포섭하려고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그 통역권까지 시킨 거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민족의 길을 지킨 가신 거죠. 건데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라고 봐야죠. 그걸 유혹을 이겨내고 그러니까요. 지조를 지킨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미국 쪽에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참 진짜 큰 정말 이게 우리가 이 뭐 전작권을 받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들씌워진 이 트루먼 쇼의 이 세트를 벗겨내야 되는데 미국의 고정 간첩들, 네네. 그러니까 뭐 간첩죄가 있을 경우 잡아서 처벌해야 될 정도로 예. 미국의 지령을 거의 받아서 움직일 정도의 간첩들도 많고 네. 문제는 그것 없이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미국식으로 완전히 세탁이 된 뇌 세탁이 된 네네.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아주 많다는 게 문제죠. 이번에 이제 그 여론조사가 뭐가 나왔는데 미국에 대한 비호감이 지금 55%가 나왔대요. 역대 최고이긴 합니다. 예, 그 작년에 비해서 1년 사이에 16%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USIS가 봤으면은 정말 이게 난리 나는 겁니다. 네. 이게 미 문화원이더만요, 얘네들이. 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문화원 선거투쟁 선생님이 이제 그 세대에 네. 예, 전구투쟁하고 불 지르고 그 김인석 총리가 그 관련돼서 연루돼 가지고 그 당시에 뭐 고초도 겪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정청래도 아마 들어갔을 텐데. 정청래 대표도 문화원 그렇습니까? 뭐 방화 사건 관련. 아니 그럼 이분들이 좀 미국한테 좀 세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근데 그때 초심은 다 잃었죠. 선배님들 그렇게 하셨으면 좀 세게 하셔야죠 선배님들 진짜. 네. 자, 근데 어쨌든 네네. 그런 식으로 미국이 한국의 정치 세력이나 이제 언론이나 뭐 하여튼 교수나 이런 네네. 쪽에 엘리트층에 광범위하게 친미 세력을 심어놓고 지금 한국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예. 미국에 맞서지 못하는 것도 크죠. 아니 그래 이제 지금 뭐 주변에 있다는 그 위성락이나 조현이나 네. 이런 놈들이 다 지금 그런 놈들 아닙니까? 그럼 뭐 거의 이제 고정 간첩에 가까운 네. 사람들 그냥 미국인인가? 그냥 그 자체가 CIA인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참.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비호감이 많이 올라갔다.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USIS 미국 뭐 공보원 얘네들이 봤을 때는 이걸 조사한 거거든요, 걔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바꾸려고 했던 애들인데 정말 옛날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한국이 조금 걱정되는 것은 네네. 55%가 비호감이긴 한데 네네. 동맹 중에 가장 중요한 동맹이 어디냐 네. 했을 때 한미 동맹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80몇 %가 넘어요. 84%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2위에 세계 2위. 84%면 정말 독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1위가 이스라엘이에요. 네. 2위가 한국. 그러니까 미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는 나라가 지구촌에 몇 개 안 돼요. 네. 근데 그중에 이스라엘, 한국 같은 나라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 한국인들의 대미 의식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비호감은 16%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55%가 됐는데 여전히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84%예요. 물론 이게 이제 2년 전에 비하면 5%가 떨어진 거긴 합니다. 네, 그래도 아주 너무 높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84%예요. 네. 이 84%, 55% 이게 이 사이의 갭은 뭐죠, 선생님 그럼? 이거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55% 정도는 네네. 미국이 하는 짓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구조적 인식,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 대한 본질에 대한 구조적 인식까지 겹쳐서 그 트럼프 인식 때문이라고 보는 건가 그냥? 그 인식보다는 트럼프 보니까 저 개망나니 같은 놈이 하는 짓이 한국에다가 뭐 하는 짓 보니까 열받아서 비호감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네네.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예, 사건 그걸로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두 여중생이 그때 5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반미 분위기가 꽤 컸어요. 예.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자 뭐 그 당시에 뭐 하여튼 뭐 경기가 열렸는데 월드컵. 하여튼 미국을 응원하지 않고 네네. 막 러시아나 소련을 응원하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한때 고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한미 관계의 구조적인 어떤 관계, 뭐 본질 이런 걸 가지고 미국에 대한 반미 의식이 형성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형성된 감정적인 측면이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50%가 저하되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간 거 아니에요. 55까지.
여기에는 트럼프의 공헌이 제일 크다. 네. 트럼프가 이제 좀 마침내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우리에게 그렇죠. 넘겨주고 한미 동맹까지도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우리는 숙미의 대상은 아니다. 네. 존경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또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공포가 있잖아요. 네. 두려움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동시에 그거에 결합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으면 우린 죽는다. 미국에 의존해야 살 수 있다. 예. 이게 오랫동안 한국인들한테 주입된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 비하, 네. 자기 허무주의 같은 거 아니에요. 민족 허무주의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미 동맹 자체를 깨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 국가가 돼야 된다. 그건 어렵군요. 이런 게 이제 잘 인식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야, 이게 참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일본에서 고릴라라고 하는 정치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시민 단체 같은 건데 이게 이제 호헌,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자. 호헌 리버럴인가? 리버럴 공생 뭐 이런 거예요. 헌법 리버럴 공생인데 호헌이 일본말로 뭐 고켄인가 뭐 그런가 봐서 고. 그다음에 뭐 리버럴이 리베라루. 그래서 고리라.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은 이제 좀 미국 벗어나자. 미군 기지 문제 있는 것들 다 정리시키고. 근데 물론 막 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살 거냐.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뭐 참여한 중의원들도 꽤 비중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아니 난 부럽더라고요. 일본도 한국 못지않게 이 네. 숙미나 공미가 그렇죠. 강한 나라인데 거기 또 강하잖아요. 거기는. 그렇지만 한국보다는 또 조금 더 자율적인 면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 이런 거나 네네. 그 동맹에 대한 중요성, 미국에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비중이 일본이 한국보다는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한 번 그래도 미국하고 싸워본 적이 있잖아요. 한 붙어봤다. 붙어봤죠. 그리고 군국주의 세력도 네. 마음속에 복수주의라 그럽니다. 저는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아니 그 북한에서도 계속 요즘 그 일본 계속 까고 있는데 보니까 복수주의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복수주의가 뭐냐? 중국도 쓰고 있고 러시아도 쓰고 있어요. 복수주의를? 일본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세 나라 모두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복수주의자들이라는 걸. 그러니까 복수주의가 누구한테 복수한다는 겁니까, 선생님? 자기들을 패배로 만들었던 나라. 거기에 미국도 포함된다 이런 미국 말씀입니까? 미국 포함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핵을 맞고 미국한테 결국 무너졌고 소련한테는 사실상 이제 관동군이 무너지면서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적이었죠. 결정적이었죠. 핵보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패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나쁜 짓을 했어.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를 갈면서 이런 게 아니고 야 이번에는 졌지만 두고 봐라. 언젠가 우리가 힘을 보충해서 반드시 우리한테 이렇게 수모를 준 나라들한테 안 갚으면 하겠다. 그리고 우리 거였는데 우리 게 안 된 나라들 한국, 뭐 대만 이런 날, 뭐 중국도 다 다시 먹을 거다. 다 내 건데. 다 먹을 거다. 이런 심리를 일본의 지배층들이 갖고 있어요. 그걸 복수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강렬합니다, 얘들이. 이거를 북도 알고 중국도 알고 러시아도 아는 거죠. 거군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보는 거예요. 미국은 모르나? 미국도 알죠. 알아요.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을 안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동안은. 네, 평화헌법 같은 걸 강요하고 군대 못 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보니까 이것들이 앞에서는 형님 너무 멋져요 이러지만 뒤에서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는 게 미국 애들 눈에도 보이거든. 그리고 미국 애들도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교활하니까 일본은 못 믿죠. 그래서 저거 제약을 걸어놨는데 워낙 동아시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이 완성되면 미국을 향해서 총구를 돌릴 가능성은 지금 적어요. 일본은 여러 가지 정황. 지금 뭐 대만 먹고 싶어서 그냥 노골적이죠. 일단 중국, 한국, 북 이런데 러시아 쪽이 주. 대만, 독도, 쿠릴 열도 여기는 뭐 아예 문제를 삼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찝찝한데 그래도 일단 재무장 시켜주자. 쟤들 아니면 우리가 동아시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무장을 허용한 거고 일본 애들은 이제 이 기회에 이제 복수주의 야망에 불타서 이때다. 이때 안 하면 언제 하냐. 그래서 미국 형님들한테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지원을 받고 잽싸게 지금 군국주의로 그렇죠. 가고 있는 거죠.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잘 하고 그래서 동아시아를 제패한다 만약에 이제 운 좋게 그러면 그다음에 미국과도 한판 뜨겠다. 속에 있어요 그게 일본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고릴라라고 하는 단체 구성을 보면서 아니 우리도 좀 국회의원분들이 좀 나서가지고 미국한테 좀 할 말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김민석, 정청래 이런 분들도 옛날에 그러셨다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은 일본 극우 세력, 네네. 소위 이제 일본 극우라고 하는 자들도 미국에 대해서 그런 의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구들조차도. 네, 전적으로 미국한테 뭐 머리를 조아려서 평생 동맹 말도 아닌 이제 가짜 동맹이죠 사실은 우리 불평등한 그거랑은 다르네요 선생님. 그런 심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부르주아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이제 민족주의 중에 하나인데 부르주아 어. 민족주의라 그래서 자본가들 중심의 민족주의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미국과 한번 뜨겠다 언젠가는 맞짱을. 일본의 지금 부르주아 민족주의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극우 세력들이 그런 민족주의 갖고 있다는 거죠. 아. 민족주의나 뭐 민족주의 같은 건 아니지만 네네네. 자본가 계급 중심의 음. 민족주의. 그러니까 히틀러도 그것 때문에 전쟁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한테 독일의 이익을 우선하려고 음. 독일 자본가들의. 그래서 일본도 최소한 지배층도 그렇게 약간 미국한테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내면에서는 미국과 맞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게 토대가 가능한 그렇죠. 거군요.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극우든 소위 이제 민주진영이든 간에 이 철저하게 친미 사대적인 성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동서문화센터가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고릴 동서문화센터만 했겠습니까? 수많은 네, 조직과 남북문화센터도 했을라나. 조직과 기관들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에 그런 것들을 해왔죠. 그러니까 엊그제는 어떤 기사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미군 기지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자꾸 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저 기지 밖으로 나올 때 총까지 들고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학생들이 그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뭐 이거 저 종이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이러면 되겠냐고 그랬는데 뭐 구속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아무 얘기를 못 해요. 아, 난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이 좀 미국한테 이렇게 막 세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예. 미국한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지금. 거의 얘기를 잘 안 하죠. 아, 민주당은. 속상합니다.